자, 쪽수 몇 쪽이고? 다 풀러야 돼, 또. 40쪽? 40, 42, 9. 49, 44. 응? 44쪽? 44, 44. 자, 쌤 44쪽에 다 풀을 테니까 그게 가로넣기는 돼 있지? 자, 1번에 OXO. 그다음 2번에 1번에 기억은 1, 미연에 2, 디귿에 2, 그다음 2번에 기억에 4, 미연에 3, 디귿에 2, 3번에 기억에 1, 미연에 2, 디귿에 1, 미연에 1. 그다음 3번에 기억, 미연, 리을. 그다음 4번에 1번, 4번에 OOXX. 그다음 5번에 1번 23g, 2번에 33.6m, 3번에 9.03 곱하기 10의 23. 틀린 거 다시 한번 보고 선생님한테 질문을. 이때 빠졌나 그러다. 저도 빠졌잖아. 그러니까 이거 그때 한번 들어도 오라니까. 여기, 너무 힘들어. 응? 그러니까 저때 그 양적 관계 빠졌던 애들 선생님이 들어오라 했을 때 지금 저번 주에 지금 배지연이하고 서윤이 안 들어왔지 맞지? 둘이 안 들어왔고 둘이는 또 들어와서 다 들었거든. 맞죠? 그러니까 선생님 그때 수업 시간에 뭐 얘기를 했을 건데 들어와서 들어. 우리 야 질문 없으면 넘어갈까? 다음 쪽수 몇 쪽? 49쪽. 자 49쪽에 자 1번에 3, 2번에 1, 3번에 3, 그 다음에 4번에 4번에 1번 같은 경우 화학식 C 6개, H 12개, O 6개. 자 얘가 2개에 C 2개, H 5, OH 그 다음 플러스에 2CO2 이렇게 써요. 근데 얘는 고체니까 S, 포도당 고체지 맞지? 그 다음에 요 에탄올이니까 액체, 그 다음에 얘는 기체. 이렇게 우리가 써주면 되겠다. 그래서 1번에 화학식은 이렇게 쓰면 되고, 그 다음에 2번에는 230ml, 230. 그 다음에 5번에 3, 6번에 2, 그 다음에 7번에 기억, 니은, 디귿, 8번에 24, 9번에 5. 여기까지지 맞지? 자, 그래서 지금 틀리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하고 못 풀겠는 거 질문을.
은규 몇 번 틀렸지? 4번에 2번이랑 7번. 혜정이 저 4번에 2번이랑 9번. 4번에 2번이랑 9번, 5번, 5번, 5번에 디귿. 9번에 디귿. 뭐? 디귿 모르겠어요. 디귿은 그냥 저때 쌤 잠깐 얘기했다시피 그 문제 좀 건드려 주지 않았나 9번? 9번 좀 건드려 줬지. 그랬을 때 5번. 5번에 디귿만 모르겠다고? 5번에는 디귿만 모르겠고 9번은 아니고. 자, 쌤 풀어줄까? 자, 4번에 2번 한번 가보자. 4번에 2번. 자, 아까 우리가 두 개의 포도당이 어떻게 됐지? C 6개, H 12개, O 6개. 자, 얘가 두 개의 C 2개, H 5, OH 에탄올이 되고 외워라. 더하기 두 개의 CO2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반응도 중요한 반응이야. 왜 중요한 반응이에요? 그러면 너희들 이 반응이 옛날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던 우리 집에서 술 담았나 술 안 담았나? 술 담아 먹지 맞지? 지금도 촌에 가면 술 막걸리 같은 거 담아 먹는 사람들 있다. 이게 반응식이 무슨 반응식이냐면 이게 알코올 발효입니다. 알겠지? 알코올 발효. 그 다음에 선생님이 이번에 올 고3 같은 경우에는 올 고3은 코로나 세대다 보니까 얘네들이 처음 3월달에 입학할 때 교과과정이 개판이 돼가지고 올 4학년은 일단 버리고 알겠죠. 근데 올 지금 고2가 지금 고3 올라가는 상황에서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냐면 학교별로 과학에서 툴을 갖다가 신청하는 학교들이 생겨버렸다 알겠죠. 툴을 갖다가 신청을 해버리면 그 뒤로 이제 너희들이 교과가 어떻게 돌아갈 건지 이게 방향이 써질 건데
과학에서 2를 한다는 거는 수학에서 1, 2를 한다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입니다. 1이 바닥이면 2는 하늘이야, 그랬죠? 과학에서는. 수학에서는 1, 2가 별 차이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원래 2가 워낙 어렵다 보니까 학교 선생님들도 학생들한테는 안 가르쳤어. 어렵다 보니까 안 가르쳤어. 그래서 지금까지 배출했던 고등학교 애들, 지금 대학생들 이런 애들은 2를 배운 애들 단 1도 없어. 배운 애들 있겠지. 누구? 서울대 애들, 카이스트 애들. 우리나라에서는 서울대와 카이스트만 과학에서 2를 갖다가 해야 됐어. 나머지 연대 고대 밑으로 전부 다 의대만 애들도 과학에서 2는 못 건드려. 걔네들이 2를 할 수 있는 입장이 안 되는데, 근데 지금 여기서 지금 2를 한다는 얘기가 지금 엄청나게 많다. 이거 2 해버리면 좀 많이 골치 아픈 상황이 생긴다, 그죠? 근데 지금 올해 고3이 원래 15회 개정으로 첫 때인데 얘네들 코로나 세대다 보니까 이게 좀 이렇게 흐지부지하게 됐고, 이제 고2가 지금 고3 올라가는 상황에서 확실하게 어떻게 잡혀갈 건지 갈 건데, 근데 선생님도 개인적으로 봤을 때 2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2 안 했으면, 왜 2를 안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2는 누가 배워야 되냐면, 나는 진짜 과학이 좋은 거야. 너무나도 좋아서 이 학문을 진짜 파고 싶은 거야. 그런 애들만 해야 돼. 근데 학교에서 수업 해보면요, 거의 뭐 어떤 상황이 생기냐면 한 10명 수업을 만약에 듣는다 그러면 그 중에서 8, 9명은 거의 포기하는 겁니다. 한두 명만 진짜 흥미있는 애들만 수업을 받는 거지. 그래놓고 나중에 내신 시험 첫 보거든. 그럼 내신 시험 첫 보면 애들 어떻게 해요? 성적은 받아야 되니까 어려운데 이해를 못하는데 엄청나게 막 공부는 해야 되겠고 애들은 막 갈팡질팡 하겠지. 그래서 이걸 내가 그 얘기를 하는 이유가, 이게 알코올 발효 과정으로서 나중에 생물 투여에서 여기서 전자가 왔다 갔다 하면 이런 것들을 갖다 엄청나게 많이 배우는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다겠지. 자, 이번 보면 포도당이 360g을 완전히 발효시켰을 때 얘 질량 나왔습니다. 360g이라고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얻을 수 있는 에탄올의 부피를 구하시오. 그래서 야얘 부피가 얼마냐, 이거 우리 양측관계 문제잖아, 맞지? 자, 그러면 여기서 보니까 원자량을 가르쳐주는데 원자량 이미 우리가 외우고 있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에탄올의 밀도. 자, 얘가 또 가르쳐주는 게 뭐를 가르쳐줬냐면 밀도가 얼마냐면 0.8 단위 잘 봐라, 그램 퍼 밀리리터 이렇게 돼 있지. 그램 퍼 밀리리터다. 자, 그럼 우리 부피만 구하면 되니까, 자, 한번 봅시다. 자, 일단 우리는 화학식에서 몰부터 계산해야 돼, 맞지? 몰. 그러면 질량을 가르쳐 줬으니까 뭐로 나눠주면, 야의 분자량으로 나눠주면. 포도당 분자량 얼마야? 180이지, 맞지? 그래서 180으로 나눕니다. 그럼 몇 몰이지? 2몰이가? 자, 2몰이다. 이렇게 오력하면 되겠지. 자, 그 다음에 개수 B는 무슨 B하고 같아? 몰수 B하고 같지? 맞나? 그럼 야가 개수가 1이고 야는 개수가 2잖아, 맞지? 그래서 몰수 B는 1일 때 2몰이니까 2일 때는 몇 몰이라고 해야 돼? 4몰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겠네, 맞지? 자, 그래서 야의 몰수는 4몰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다, 그렇지? 4몰. 자, 근데 우리가 지금 필요한 거는 뭐를 갖다가 계산해야 되냐면 부피를 갖다가 계산해야 됩니다. 부피. 오케이. 그럼 잘 봐봐. 야의 1몰의 질량이 얼마지? 1몰의 질량이 얼마 나오더라? 46? 46이면 그러면 얘가 3몰 있다 그랬지, 맞지? 그럼 여기다가 곱하기 얼마 해야 돼? 4를 해야 되지, 맞지? 그래야 3몰의 질량이 나올 거니까 계산하면 얼마 나옵니까? 184가 나와? 그러면 야가 184g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184g. 그러면 이제 요거 활용해야 되겠지, 맞지? 자, 그래서 우리가 밀도는 뭐분의 뭐?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지. 근데 지금 우리가 부피를 물었으니까 부피는 뭐분의 뭐 해야 되겠어요? 밀도분의 질량. 요래 해야 되겠지, 맞지? 맞나? 그래서 밀도분의 질량 이거 계산하면 얼마 나오지?
230 나오나?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4번에는 그렇게 풀고, 그 다음에 아까 5번의 디귿 잠깐만 보자 알겠지? 5번의 디귿. 5번에 보니까 요거도 우리가 화학식을 갖다가 써야 되는데 이 C 2개 H 6개 이렇게 돼 있다. 우리 C 2개 H 6개 이름 어떻게 읽어놓? 그 책에 에테인이라고 돼 있지. 근데 에테인이라고 돼 있는데 선생님이 접대 예전에 알케인, 알켄, 알카인 가르쳤나 안 가르쳤나? 가르쳤지. 그거 보고 이름 이제 아세요, 알겠죠? 자, 그러면 에테인 같은 경우에 연소 반응이란다. 그럼 연소 반응이니까 자, 우리 그냥 한번 써보자. 연소 반응이면 O2 이렇게 되지 맞지? 자, 생성물로 뭐 나옵니까? 그러면 CO2 나오고 그 다음에 H2 이렇게 나오겠다. 자, 여기 C가 2개 있으니까 요 앞에 2를 갖다 써줘야 되고 H가 6개 있으니까 H가 여기 6개 만들기 위해서 3을 써주지 맞지? 맞나? C 2개, H 6개, 그 다음에 O2. 자, 그러면 여기 산소가 몇 개 있지? 3개. 여기 산소가 몇 개 있지? 7개 있지, 맞지? 이 전체 다 7개지? 그럼 이 전체 7개니까 산소 요거 하나로서 7개를 만들어야 되잖아, 맞지? 그럼 야구 O2니까 앞에 얼마를 써줘야 되냐면 2분의 7을 써줘야 되겠지, 맞지? 이렇게. 그런데 지금 여기가 분수가 나왔으니까 전체적으로 정수 만들기 위해서 뭐를 곱해주면 돼요? 2를 곱해주면 되지 맞지? 그러면 요게 2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요게 얼마가 돼야 되냐면 7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요게 4가 돼야 되고 그 다음 요게 6이 돼야 된다. 이렇게 방식을 쓰면 되고 그 다음에 디귿을 갖다가 보면 1.8 곱하기 1.806 곱하기 10의 24승계의 이산화탄소 분자. 그러면 1.806 곱하기 10의 24 계라고 했어. 요거를 우리는 뭐를 갖다 구해야 되냐? 몰수부터 구해야 되겠지, 맞지? 그럼 몰수를 구하기 위해서 뭐로 나눠주면 돼요? 개수를 알려주면 우리는 뭐로 나누면 된다? 6.02 곱하기 10의 23성 아보가드로 넘버로 나눠주면 몰수를 구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이거 계산하면 얼마 나오노? 3분. 응? 3분. 3? 그러면 3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겠지. 그래서 3몰의 이산화탄소 분자가 생성되려면 나는 요거를 갖다가 3몰을 갖다가 생성하고 싶다 이거지 맞지? 그러면 O2가 최소한 얼마 필요한가? 뭐 그만 끝났네. 뭐냐면은 개수가 4일 때 3몰이지. 그럼 개수가 7이면 몇 몰이어야 돼? 몇 몰? 4일 때 3몰이면 7일 때 X. X는 4분의 21이가 4분의 21몰. 그렇게 풀면 된다. 다음 아까 9번 아까 몇 번? 7번 풀어달라고 그랬나? 자, 그러면 7번 한번 봐보자. 7번. 자, 7번에 보면 다음은 탄화수소 C의 M의 HN 연소 반응에 대한 화학 반응식이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그러면 C의 M의 H의 N 이렇게 돼 있고 요게 산소하고 만났네. 자, O2 그 다음에 화살표 3개의 CO2 3개의 CO2 그 다음에 더하기 2개의 H2.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자, 요게 지금 탄소가 3개 있잖아, 맞지? 탄소 3개 있으니까 여기 M 값 얼마? 3 써야 되겠지, 3. 맞지?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HN개 있다 그러는데 H개에서는 여기 있지, 맞지? H가 총 몇 개 있냐면 4개 있지, 맞지? H가 4개 있으니까 요게 뭐? 4. 그 다음에 산소 개수가 요게 2개 있고 2개 요게 6개 있으니까 총 8개 있지, 맞지? 8개 있으니까
여기는 8개를 맞추기 위해서 앞에 4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 자, 그림 가는 실린더에 CmHn Xg과 이렇게 해서 자, 여기는 Xg이 있었대. 충분한 양의 산소가 들어있는 것을 나는 C에 M에 H에 N 이게 완전히 연소된 후에 실린더에 들어있는 기체를 갖다가 나타내었다.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을 보기 위해서 모두 골라봐라. 기억 당연히 맞는 말이고 미연 되지 맞지? 그 다음에 디귿에 보니까 생성된 H2O 요거는 얼마냐? 생성된 H2O 요거에 뒤에 보니까 그람 되어 있는 거는 질량이 얼마냐 이렇게 물은 거잖아 맞지? 요거의 질량이 얼마냐? 자 그러면 이렇게 풀면 되지. 야 질량 가르쳐줬잖아 맞지? 질량 가르쳐줬으니까 야에 뭐로 나눠주면 몰수가 나와요? 야의 분자. 얘 분자는 얼마니? 36에 40이지 맞지? 그래서 45로 나누면 몰수가 나오니까 40분의 x 몰이다 이렇게 우리가 바꾸면 되겠네 맞지? 40분의 x 몰. 자 그러면 야 개수가 1이야 1 알겠지? 1일 때 40분의 x 몰이면 얘 개수가 지금 얼마야? 2지. 그러면 개수가 있는 얘는 몇 몰이라고 그래야 돼? 20분의 x몰이다 이렇게 얘기해야겠지 맞죠? 20분의 x몰. 근데 여기서 질량을 물었네 맞죠? 그러면 자 봐라 우리 계산 공식의 몰수는 질량을 알려주면 뭐로 나누면 돼요? 야의 분자량으로 나누면 되지 맞죠? 분자량. 자 그래서 우리 질량을 계산해야 돼. 질량은 뭐 곱하기 뭐? 몰수 곱하기 분자를 하면 되지 맞지? 그래서 몰수 여기 있으니까 우리 질량은 20분의 x 곱하기 물의 분자량 얼마? 18이지 맞지? 요거 해주면 돼. 계산은 얼마 나오지? 거기서 이거 0.9x 나오나? 맞는 거지. 됐다. 자 그러면 오늘 진도 나갈 차례 봅시다 알겠지? 자 진도가 어디냐면 45쪽이지 농도지 농도. 그래서 농도 잘 그려볼 수 있도록 해라. 농도 이거 계산하는 거 약간 어렵습니다. 그러고 학년이 이제 저학년이 아니다. 고학년이면 내가 한 가지 뭐 누구 반에서 얘기했나 어느 반에서 얘기를 했지 어느 반에서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타 과목도 마찬가지다. 모든 과목에 대해서 본인이 2개 선택사항이 있을 때 이제는 저기 고등학생이잖아. 고등학생에서 너희들이 반드시 참석해야 되는 행사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고등학생이면 참석해야 될 행사는 이건 나중에 필요해요. 딱 하나가 뭐냐면 내 지인이 죽었을 때예요. 그거는 반드시 참석해야 돼요. 근데 나머지는 참석은 선택사항입니다. 이제는 고등부이기 때문에. 왜냐면 내 인생 우리 부모님이 책임져 주지 않잖아. 그래서 다시 얘기해서 가족이 여행 간다. 근데 선택사항 생긴다. 뭐가 생기냐면 부모님이 1박 2일로 여행 가지. 근데 분명히 뭐 걸리는 게 있을 거야. 그럼 그 뭐 걸리는 게 있으면 선생님 그 학원 선생님한테 연락을 해야 돼. 연락을 해서 선생님 저 이런 상황인데 혹시 이번 수업을 갖다가 빠져도 괜찮은 수업입니까? 그걸 반드시 물어봐야 돼. 그래서 그걸 반드시 물어서 이번에 수업하는 부분은 좀 충분히 너희들이 이해할 수 있는 시험 사태이기 때문에 별로 상관이 없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한다면 자기가 부모님 따라 여행 가고 싶으면 여행 가는 게 맞습니다. 근데 전화를 해봐야 돼. 전화를 해봐서 이거 한 번 놓치게 되면 몇 번 이렇게 나가게 될걸 뭐 이런 단원이면 그거는 학원에 참석하는 거거든. 학원. 그게 저기 학년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건 더 심해진다. 막말로 얘기해서 너희들 고3이 여행 다닙니까? 부모님하고 여행 다니겠니? 그건 고3만 그러겠니? 그거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그래야 돼요.
고1 때부터 아무 그런 생각 없이 고등학교 보내면 안 돼. 아까 쌤이 얘기했던 거 반드시 잘 기억해라. 너희들 부모님이 너희들 인생 책임져 주지 않는다. 학년 올라가면 올라갈 줄 알겠지? 자, 그러면 농도 갑니다. 2번 농도인데 지금 우리 책에서 소개하는 농도가요, 두 가지 농도를 갖다 소개를 한다. 나중에 너희들은 화학 2를 갖다 배우면 세 개 농도를 갖다 가르칩니다. 근데 우린 지금 화학 1이지.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농도는요, 자, 퍼센트 농도라는 거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몰 농도라는 거 하나 있다, 알겠지? 이 두 가지 농도가 있는데, 이 퍼센트 농도는 중학교 다닐 때 수학 시간부터 이미 배워왔던 농도다, 맞지? 일상생활에서 제일 많이 쓰고, 그래서 쉬워서 출제 빈도가 상당히 낮겠지. 근데 화학에서는요, 이 몰 농도를 어마어마하게 잘 해야 된다, 그렇지? 몰 농도. 너희들이 거의 대부분 다 배우는 화학에서, 과학에서 배우는 농도는요, 다 몰 농도입니다. 몰 농도. 그래서 나중에 너희들 공부하다가, 그런 게 있거든요. 화학에서도 보면, 생물에서 보면, 삼투압을 배웁니다. 삼투압. 너희들 지금 3학년 2학기 과정에서 항상성 배웠지, 맞지? 항상성에 보면 체액의 수분 조절한다 돼 있지. 어디에서? 콩팥에서. ADH라는 항인형 호르몬에 의해서 수분 제압수를 촉진하지, 맞지? 그게 바로 삼투압 조절이에요. 그럼 그 삼투압 조절에서 우리는 삼투압을 뭘로 생각하냐면 농도로 생각하거든. 그때 농도도 몰 농도입니다. 몰 농도, 알겠지? 그래서 농도 우리 두 개를 갖다 한번 배워보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배워야 될 농도가 퍼센트 농도다. 퍼센트 농도. 자, 퍼센트 농도가 뭐예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이제부터 퍼센트 농도는 이렇게 좀 기억해라. 용액 100g 속에 용액 100g 속에 들어있는 용질의 질량, 용액 100g 속에 있는 용질의 질량을 갖다 우리는 퍼센트 농도다. 지금 이제 화학원에서 얘기하는 거는 요거만 잘 기억하면 됩니다. 우리가 퍼센트 농도가 뭐다 그러면 예를 들어 퍼센트 농도가 30%다 이러면 이거 해석 어떻게 해야 된다고? 용액 100g 속에 용질 30g 있습니다. 이렇게만 해석하면 된다고 하겠죠. 자, 우리가 위에도 공식이 있으니까 공식은 그냥 한번 적고 갈게. 자, 퍼센트 농도 공식은 뭐의 질량분의 용액의 질량분의 용질의 질량 곱하기 100이지, 맞지? 자, 이렇게 어려우시면 돼요. 용액의 질량분의 용질의 질량이다. 근데 지금까지 과학 공부하면서 너희들이 자세하게 봤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분모값이요. 용액의 질량입니다. 우리는 용액도 있고 또 뭐 있나? 용매도 있고 용질도 있다, 알겠지? 그럼 너희들이 이 용액이라는 글씨를 자세하게 봤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부터는 이제 자세하게 봐야 돼. 밑에 분모값이 용액의 질량입니다. 용매의 질량도 아니에요. 그렇지? 용질의 질량도 아니고. 자, 그래서 얘의 특징을 갖다 선생님이 말해보면, 자, 용액의 질량이 기준이잖아, 맞지? 용액의 질량이 기준이에요. 그럼 용액의 질량이 기준이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 우리 질량 있지? 질량은 온도를 변화시키고 압력을 변화시켰을 때 질량 변하나 안 변하나? 안 변하지, 맞지? 그래서 온도, 그 다음에 압력, 요거를 갖다가 달리 하더라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해라. 그래서 퍼센트 농도는 온도를 달리 했다고 해서 퍼센트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 퍼센트 농도가 같아도 퍼센트 농도 같아도 용질의 종류가 다르면 용질에 따라 용질의 종류가 다르면 용질의
몰수 다르다. 퍼센트 농도 같다고 해서 몰수가 같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론은. 정질 에 아니에요. 용질 종류 따라 이렇게 하죠. 자, 퍼센트 농도 같아도 용질 종류가 달라지면 몰수는 달라집니다. 알겠지? 그게 무슨 말인지 한번 선생님 잠깐만 보면, 자, 10% 포도당 그거하고 10% 설탕, 얘네들 갖다 한번 비교해볼게. 자, 10% 포도당하고 10% 설탕하고 보면 쟤네들 같은 경우에 퍼센트 농도 같잖아, 맞지? 근데 퍼센트 농도 같은데 몰수가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보자, 알겠지? 자, 그러면 자, 10% 포도당 100g 이렇게 얘기해. 100g. 그 다음에 설탕 100g 이렇게 얘기해. 자, 그래서 아까 쌤이 이렇게 얘기를 했지. 자, 요게 포도당 100g이라는 소리는 요게 용액의 질량이잖아, 맞지? 용액의 질량. 그래서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용액, 포도당 용액 100g 속에 포도당이 10g 있다,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 그랬지, 지금 화학원에서는. 자, 그 다음 야 같은 경우에도 설탕 수용액 속에 설탕이 몇 g 있는 거냐면 설탕이 10g 있는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 이거는 머릿속으로 상상을 하는 거야, 그렇지? 처음이라 쌤이 적어주는 거지. 근데 얘네들의 몰수가 다르다 그랬으니까 쌤 몰수를 구해볼게, 알겠지? 몰수. 자, 우리 몰수는요 어떻게 계산하냐면, 몰수 질량 가르쳐줬잖아, 맞지? 질량을 가르쳐줬으니까 뭐로 나누면 돼요? 질량을 분자량으로 나눠주면 되지, 맞지? 그래서 얘는 질량을 갖다 10g으로 가르쳐줬으니까 포도당의 분자량 얼마나 했지? 180이라 했지, 맞지? 요걸로 나눠주면 몰수가 나올 거 아니야. 자, 그 다음에 야의 몰수 구해볼게. 자, 야의 몰수는, 야도 질량이 얼마냐면 질량이 10g이잖아, 맞지? 근데 이거는 이제 설탕의 분자량으로 나눠야 돼. 설탕의 분자량. 옛날 통합할 때 쌤 알려줬을 건데 설탕에 화학식 아는 사람 있나? 요거다. 포도당을 2배 하면 설탕 되잖아, 맞지? 그래서 설탕의 분자식 좀 알아두세요, 알겠지? 그래서 저거를 갖다가 다 더하면 얼마가 나오냐면 342가 나와. 342. 그래서 얘네들 지금 이제 퍼센트 농도 같지만 어때요? 몰수가 같지가 않지, 맞지? 몰수가 같지가 않지. 그래서 아까 쌤이 얘기했던 대로 퍼센트 농도 같다고 해서 몰수가 같은 것은 아니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됩니다, 알겠지? 자, 그러면 됐고, 이제 쌤이 아까부터 강조했던 몰 농도가 있고요. 몰 농도. 그래서 화학에서는 몰 농도만 쓰기 때문에 이거를 갖다가 우리는 반드시 알아서야 돼요. 반드시 몰 농도. 자, 몰 농도가 뭐예요? 정의부터 선생님이 얘기를 하면, 자, 야는 용액 1리터 속에 1리터. 자, 1리터니까 이거는 용액의 부피다, 알겠죠? 용액의 부피. 자, 1리터 속에 들어있는 용질의 몰수다. 이게 정의예요. 몰 농도. 용액 1리터 속에 들어가 있는 용질의 몰수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돼. 자, 그래서 몰 농도 계산 공식, 몰 농도는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면, 몰 농도는, 자, 밑에 분모가 뭐가 돼야 되냐면 용액의 부피다. 용액 1리터니까 부피가 기준이 맞지? 그래서
용액의 부피인데 부피의 단위 뭘로 맞춰야 되냐면 리터 단위로 맞춰야 된다. 나중에 밀리리터 나오면 전부 리터 단위로 다 바꿔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반드시 주의, 단위의 주의를 하고 그 다음에 위에가 뭐냐면 용질의 몰수 알겠지? 용질의 몰수. 자, 그러면 이건 나중에 계산할 때 어떻게 계산해야 됩니까? 그러면 일단 여기는 용액의 부피 있을 거잖아, 맞지? 부피분에 용질의 몰수 그러면 분자량분에 질량 하는 거 이거 우리 제일 많이 써먹지, 맞지? 질량을 알려주면 분자량으로 나눠주면 몰수가 나온다 그런 식 있잖아, 맞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풀어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약간 더 어렵게 출제되면 이 용액의 부피를 알려주지 않겠지. 용액의 부피를 맞죠. 문제에서 용액 부피 안 가르쳐 줄 수도 있습니다. 뭐를 가르쳐 줄 수도 있냐면 밀도를 가르쳐 줄 수도 있어요. 밀도. 알겠죠? 밀도 가르쳐 주면 아까 우리 밀도 계산 공식이 부피분의 질량 그랬지. 그럼 부피분의 질량으로서 우리가 부피를 갖다가 대신해서 거기 계산 공식에서 넣어줄 수 있겠지, 맞지? 그래서 지금 요거 반드시 외워라. 반드시. 여기서 봐봐. 앞에서 선생님이 몰수를 계산하는 방법이 뭐가 있니? 그러면 입자수를 갖다가 알려주면 아보가드로 남바 6.0 곱하기 10에 23성으로 나누면 되고 그 다음에 질량을 갖다가 알려주면 어떻게 나누면 되냐면 분모가 원자면 원자량으로 나누고 분자면 분자량으로 나누면 되겠지, 맞지? 그렇게 하면 돼요. 그 다음에 기체 부피를 갖다가 가르쳐주면 우리는 0도씨 1기압에서 22.4리터로 나눠주면 되잖아. 공부하는 애들은 꼼꼼하게 봅니다. 내가 이렇게 적어놨대. 기체 부피요. 선생님 기체 부피일 때는 22.4리터로 나누는데 그러면 액체 부피일 때는 22.4리터로 나눌 수 있습니까? 이런 것도 호기심을 가져야 돼. 알겠죠? 액체와 고체에서는 저렇게 할 수 없습니다. 기체일 때만 22.4리터로 나누는 거다. 알겠지? 자, 그러면 지금 요 중에서 우리가 지금 요걸 지금 제일 많이 써먹고 있잖아. 맞지? 요거. 몰수 계산하는데. 근데 몰 농도를 알려주면 몰수 계산하는 방법 또 있지. 맞지? 용질의 몰수는 요거 두 개 곱하면 몰수 나옵니다. 알겠죠? 맞지? 꼭 기억하나봐. 자, 그 다음에 저기서 배웠던 거 그대로 가자. 자, 첫 번째. 자,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용액의 부피가 기준이잖아, 맞지? 용액의 부피가 기준. 그럼 용액의 부피가 기준이라는 소리는 우리 부피는 온도, 압력에 따라서 영향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부피는. 영향을 받지, 맞지? 부피는 온도, 압력에 따라서 달라지잖아, 맞지? 달라진다. 자, 그러면 참고적으로 우리가 보시면요, 일단 온도를 갖다가 변화시켜 볼게요. 온도를 갖다가 변화시켜. 그럼 온도를 변화시키면 그 안에 들어있는 몰수는 어떻게 되겠나? 몰수는 입자수니까 일정하겠지, 맞지? 온도를 변화시켜도 입자수가 달라지지는 않을 거잖아, 맞지? 몰수는 일정하는데 부피가 어떻게 되냐? 부피가 변화됩니다. 맞지? 부피가 변화되면 몰 농도도 달라집니다, 알겠지? 몰 농도도 달라진다. 그렇게 보시면 된다. 참고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네. 온도를 갖다가 높여볼게. 온도를 높여. 온도를 높이면 부피가 어떻게 되겠노? 커지지, 맞죠? 부피가 커지면 몰 농도 어떻게 되겠노? 감소하겠지, 맞죠? 그래서 이런 관계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저기 했던 거 그대로 가자. 이제는 몰 농도가 같대요. 몰 농도가 같다. 자, 용질의
종류 달라도 용질의 종류가 달라도 용질의 몰수 같다. 몰 농도 같으면 용질의 몰수도 같습니다. 그렇지. 자, 그래서 밑에 예를 갖다 선생님이 들면 0.1 여기 m으로 쓰는데 요 m이 우리가 어떻게 읽냐면 그냥 몰 농도 이렇게 읽으면 된다. 이렇게. 그래서 0.1 몰 농도 포도당 50ml 이렇게 얘기해볼게. 자, 그 다음에 0.1 몰 농도 설탕 50ml 이렇게 얘기해볼게. 자, 그러면 얘네들의 이제 몰수를 계산해 볼게요. 몰수 알겠지? 얘네들의 몰수를 갖다 보면 자, 어디서 갖고 올 거냐면 요 공식에서 써먹을 거다. 요 공식 알겠지? 요 공식에서 용질의 몰수는 어떻게 하면 돼요? 몰 농도 곱하기 용액의 부피 하면 되겠지, 맞지? 되나? 그래서 여기서 용질의 몰수는 몰 농도 얼마? 0.1 곱하기 부피 얼마? 50. 근데 부피는 뭐에? 리터 단위로 들어가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지, 맞지? 그래서 0.05 이렇게 해주면 돼요. 야의 용질의 몰수, 자, 몰 농도 0.1 곱하기 용액의 부피 0.05 이렇잖아. 그래서 몰 농도 같으면 용질의 몰수도 같다, 알겠지? 그렇게 우리가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 평행 내용만 선생님 지금 수업한 거야. 너희들이 뒤에 계산 문제를 풀기 위해서 알아야 될 거는 뭐 알아야 돼요? 그러면 요거 하나 알면 되고요. 요거 하나 알겠죠? 그 다음에 요거 하나 알면 돼요. 지금 수업했던 것 중에서. 나중에 뒤에 문제 풀 때는 알겠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이제 3번. 3번이다. 자, 이 3번이 뭐냐면은, 자, 용액을 물필 때 요거예요. 용액을 물필 때. 자, 용액을 물핀다는 소리는 다시 얘기해서 정류수를 더 넣어준다는 거야. 그래야 물켜지지 마세요. 정류수를 더 넣어줘야 물켜집니다. 근데 정류수를 더 넣더라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될 게 그 안에 들어있는 용질의 몰수는 변함없지. 용질 몰수는 변함이 없지만. 자, 그러니까 이 말이에요, 이 말. 자, 이건 필기하지 말고 요 안에 만약에 0.1 몰 농도 포도당 수용액이다 이렇게 읽을게. 0.1 몰 농도 포도당 수용액. 근데 요게 물낀다는 소리는 뭐를 집어넣는 거야? 정류수만 집어넣는 거잖아. 맞지? 정류수만 집어넣어서 만약에 이만큼 만들었으면 용액이 물켜진 거잖아. 맞지? 그렇더라도 요 안에 들어가 있는 몰수 있지? 몰수, 입자수 변화 있나 없나? 없지만.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우리는 머릿속에 상상을 하고 있어야 된다. 그래야 내가 지금 식을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중요한 식이 뭐냐면은 이거다. 진한 용액. 요거의 몰수. 요거하고 진한 용액의 몰수하고 묽은 용액의 몰수. 요 두 개는 무조건 같아요. 왜냐하면 그 안에 들어있는 입자의 개수가 변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요 안에 입자가 100개 있으면 정류수를 다 집어넣더라도 요 안에 전체 입자수는 100개 알겠죠? 입자수는 변함이 없어. 그래서 그걸로 식을 갖다가 세웠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진한 용액의 몰수. 진한 용액의 몰수. 요 공식에서
몰수는 몰 농도 곱하기 부피제. 그래서 몰 농도를 갖다가 M으로 쓰니까 M 곱하기 부피는 V가 맞지. 그래서 MV는 묽은 용액의 몰 농도 M 다시 곱하기 V 다시 이 공식을 무조건 외워야 됩니다. 엄청나게 중요한 수칙이야. MV는 M 다시 V 다시 MV는 M 다시 V 다시 요 공식 반드시 외워야 돼. 물 킬 때 나중에 문제 풀 때 주로 이런 것들 나오니까.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네 번째 혼합 용액의 몰 농도. 혼합 용액의 몰 농도. 이거 한번 봅시다. 혼합 용액의 몰 농도. 자, 그래서 이 혼합 용액의 몰 농도는 우리 책에 보면은 막 계산 공식이 나와 있고 하거든요. 근데 계산 공식 필요 없습니다. 알겠지? 옛날에 우리가 배웠던 대로 그냥 하면 돼. 잘 봐봐. 요거 필기하지 말고 있어봐. 요게 중학교 다닐 때 소금물 2개를 섞어요. 소금물 2개를. 그럼 만약에 요게 지금 NaCl에 뭐 10% 농도 10% NaCl 수용액 예를 들어서 500g 이렇게 볼게 있었어. 그 다음 여기도 지금 NaCl 여기가 30%야. 30% 수용액 500g 이 두 개를 갖다가 혼합하면